이제 첫 번째 얘기는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는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요거를 쓸 때 이렇게 써요. 자, AX는 B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렇지 않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X는 A분의 B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문제 서두에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고요.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계산했던 것은 얘가 1차 방정식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즉슨 X 앞에 개수인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야.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0이 되면 주어진 식은 잘 보세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0 곱하기 X는 B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즉 X값을 구하는 건데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X가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좌변은 항상 0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또 상황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만약에 B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하면 주어진 식은 0 곱하기 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좌변은 X가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항상 성립하죠? 0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X의 값이 어때요? 무수히 많게 되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X값, 해 또는 근이 무수히 많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부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책에 등장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닌 값이 왔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는 어떤 0이 아닌 상수가 오게 된 거야. 그러면 좌변은 무조건 0인데 우변은 0이 되지 않으니까 등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X의 값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불능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래요. 어떠한 식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 방정식이 1차라고 하면 이렇게 딱 답을 쓰면 되지만 그냥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것 전체를 다 표현해야 되니 문제 서두에 몇 차 방정식인지를 꼭 명확하게 보고 문제를 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지우고. 자,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그랬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고 식을 A-3의 X는 A-1, A-3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1차인가요? 1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걸 우리는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1차라면, 다시 말해서 A가 3이 아니라고 한다면, X 앞에 개수인 A-3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0이 아니니까 주어진 식은 1차 방정식이고요. 주어진 양변을 X-3으로 나누어서 X는 A-1이라는 해를 갖는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A가 만약에 3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좌변은 0 곱하기 X 이렇게 되니까 1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변은 어떻게 돼요? A가 3이면 우변도 0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0 곱하기 X는 0의 형태. 만족하는 X값 뭐가 있을까요?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도 쓴다고 했죠? 부정이다 라고 이렇게 쓰셔야만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 방정식이라 하면 이것만 해가 되는 거지만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음 얘기입니다. 제목은 2차 방정식인데 우린 지금 1차에 대한 형태를 조금 더 연습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절대값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좀 익혀보도록 합시다. 절대값의 기본 성질. 자, 절대값의 기본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절대값을 표현할 때 그것을 좀 간단하게 어떤 정리를 하는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 모아놓은 건데,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루트 x의 제곱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본 제곱근 근호입니다. 자,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근데 그냥 x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x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합시다. 제곱과 루트가 소거되면 절대값이 생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절대값 x는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두 가지로 푼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라 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라고 쓴다.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x가 양수면 절대값은 그냥 나오는데 x가 음수면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현재 x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양수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때 이 두 개로 나누는 기준이 뭐지? x는 0이잖아요. 이 x는 0은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 음수가 되는 기준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준값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기준값을 기준으로 클 때는 플러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이런 성질을 갖는다. 자, 기준값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보면 절대값 x-3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떤 애야? 기준값이 얼마죠? 3. x가 3일 때 3보다 클 때 양수, 작을 때 음수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이때를 x는 3이 기준값이다 라고 하고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다로 바꿔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절대값의 성질 세 번째, 절대값 x의 제곱. 자, 절대값 x의 제곱은 절대값 x 자체가 양수죠. 양수를 제곱한 겁니다. 뭐가 돼요?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x의 제곱과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번째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끼리 두 개를 곱해. 그럼 양수지. 근데 이것을
그냥 xy를 곱해서 절대값을 취해도 됩니다. 숫자를 넣어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 2 넣으면 3 곱하기 2가 되죠.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양수라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은 x 마이너스 y의 절대값은 y 마이너스 x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5-4의 절대값은 4-5의 절대값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어차피 절대값,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건 두 수의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지?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두 수의 차가 바뀌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는 게 이제 절대값의 기본 성질입니다.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절대값의 기본적인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특히 절대값은 결국 절대값 자체로 풀리는 게 아니고 기준값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로 나눠서 식을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첫 번째는 하나 있을 때가 있고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풀이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볼까요? 절대값 x-a는 bx 플러스 c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된다고 그랬지?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식 x-a가 양수냐 음수냐로 나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값이 뭐야? 얘는 기준값이 x는 a가 됩니다. 그 말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a보다 작을 때로 주어진 식을 나누어서 x가 a보다 큰 수이면 주어진 식 x-a는 양수니까 절대값이 자동 소멸됩니다. 이렇게 놓고 식을 푸는 거고요. x가 a보다 작게 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자, 착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 자체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현재 얘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값이 사라질 때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bx 플러스 c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두 가지로 나눈 거야? 기준값이 하나니까 크다, 작다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같다는 어디 들어가나요? 이 같다는 x가 a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0일 때기 때문에 0은 부호가 없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플러스를 생략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0이 되는 포인트는 플러스에 같이 얹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봅시다. 절대값 비호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b가 더 크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기준값이 뭐가 됩니까? x는 a도 있고요. 여기에 x는 b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 기준값보다 크다, 작다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수직선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직선에서 보면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수직선에서 이렇게 위치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기준값이 b니까 첫 번째, b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a도 기준값이니까 a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기준값이 두 개니까 그 기준을 걔네들을 기준으로 영역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나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x가 a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뭐가 돼?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은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만 해볼게요. 첫 번째, x가 a보다 작을 때는 x가 a보다 작다는 것은 얘가 음수고 b는 더 크니까 얘가 더 음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는 cx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 자, a보다 크면 얘는 양수고요. 얘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 cx 플러스 d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x가 b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쪽이야. b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 둘보다는 전부 큰 양수죠. 그래서 x-a 더하기 x-b가 cx 플러스 d와 같다로 나누어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두 개 있으니까 세 개로 나눈 거죠. 하나 있을 땐 두 개로 나눈 건데 그러면 네 개가 있으면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이 세 개가 있으면. 절대값이 세 개가 있으면 기준값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명 클 때 요 사이, 작을 때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절대값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리를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제 2번입니다. 지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첫 번째는 절대값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절대값 x-1은 2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거보다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함수적인 관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론적인 관점에서 풀이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까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기준값 x는 1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x-1은 2x 플러스 4라고 할 거고요. 식을 이항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는 5가 돼서 x는 마이너스 5라는 해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해가 아니야. 왜 그럴까요? 전제. x가 1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했는데 1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조건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x가 1보다 작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자, 얘가 정리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요 1이 이항하면 3이 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가 1보다 작다는 전제하에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주어진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절대값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자, 절대값 x 플러스 2가 있고요.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얘가 7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x는 마이너스 2와 3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수직선에 마이너스 2와 3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 두 기준값에 의해서 x의 범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뭘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라고 하면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걸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네 둘 다 음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주어진 식이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무거나 넣어보셔도 돼요. 이 범위에 맞는. 마이너스 3을 넣어본 거야. 그러면 음수지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이걸 풀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입니다. 넘어가면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작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디 있어야 되죠? 요 사이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요 얘기입니다. 크거나 같다 쪽에 눈을 붙이시면 돼요. 크다 쪽에 눈을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사이에 적당한 수 하나 0이라고 해볼까요? 0을 넣어보면 얘는 양수가 될 거고 얘는 음수가 되니까 요 범위에서 얘는 양수, 얘는 음수를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2는 그냥 나오겠죠? 그 다음에 쟤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x 마이너스 3은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요. x 마이너스 x. 자, 이걸 없애시면 안 됩니다. 자, x 마이너스 x 그대로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5가 되는데 넘어가니까 2 이렇게 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x 값을 소거시켜버리면 x가 없어지니까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써야 돼요? 0 곱하기 x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지. 0 곱하기 x가 상수가 되는 x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범위에서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3보다 클 때, 그치? 크거나 같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여기에 오면 이 값들은 전부 0이나 플러스가 되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7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2x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이항돼서 8 이렇게 되니까 x는 얼마였다? 4였다 라고 해서 그러면 x 값이 몇 개야? 마이너스 3, 4.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4라는 해를 갖는 게 바로 주어진 2번의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해볼 건데 3번을 봤더니 절대값은 절대값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할 건데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절대값 3-x 뭔가 좀 불편하죠. 왜? x가 앞에 있어야 크다 작다를 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이 3-x를 절대값 x-3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3번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풀 거야. 절대값 x-1 이렇게 써놓고 저 절대값 x-3을요 반대로 옮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x-3은 0이다. 이렇게도 써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뭐가 보이시죠? 기준값 1하고 3. 그러면 1, 3을 기준으로 요쪽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될까? x가 1보다 작을 때. 자, x가 1보다 작으면 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0 넣어서 뭐가 돼? 음수. 그러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고요.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갈 건데 원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얘 나왔네. 마이너스 x 뭐라고 써야 된다고? 0x. 그죠?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2가 됩니다. 뭐가 돼요? 해가 없다. 이 범위에서.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디 있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을 때. 자, 한 2 정도 넣어볼까요? 2 넣으면 양수, 얘는 음수. 그치? 그러면 양수니까 그대로 x-1.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일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x-3 이렇게 돼서 얘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니까 2x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x는 2라는 해를 하나 갖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설명할 게 있어서 여기다가 좁은데 좀 써볼게요. 자, 세 번째는 뭐가 되지? 3보다 클 때.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써볼게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뭐가 나오냐면 x-1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x-3은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때 x 빼기 또 x가 된 거 아니야? 맞지? 또 x 빼기 x가 됐네? 그럼 뭐가 돼요? 또 0x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3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그러면 여전히 얘도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얘를 x 이퀄 2라는 해를 갖는다라고 해서 얘는 해가 하나인 거고요. 얘는 해가 두 개야. 그러니까 같은 절대값이 있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게 절대값의 풀이의 가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3번 같은 문제를 볼 때 선생님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뭐냐면 지금 최초의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주었냐면 이건 참고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자 지금 원래 x-1은 x-3 지금 원래 시작은 이렇게 돼 있잖아. 절대값은 절대값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절대값 a가 절대값 b와 같다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둘 다 플러스일 때 둘이 한쪽이 마이너스일 때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사실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요. 그렇죠? 근데 둘 다 플러스면 그냥 a는 b가 될 거고요. 뿔 마니까 뭐가 될까? a는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지금 선생님 하는 거 이해 가십니까? 얘는 마이너스 a는 b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은 절대값이 있다는 원래 이 네 가지 뜻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 얘네 둘이 같아요. a는 마이너스 b와. 그지? 그리고 얘네 둘이 또 같아. a와 b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은 절대값이다라고 하면 그냥 a는 b와 같은 경우랑 a는 마이너스 b와 같은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형태는 적용될 수가 없어. 첫 번째 형태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어떻게 쓸까? x-1은 x-3과 같다. 이게 이제 둘이 같을 때고 이게 첫 번째고요. x-1은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얘를 계산해보면 x 넘어가니까 0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서 해가 없다가 나올 거고요. 요걸 계산하면 2x는 4 이렇게 되니까 x는 2라는 해가 나오게 되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풀이는 훨씬 간단하죠. 이거는 절대값은 절대값 이 형태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모든 절대값의 풀이는 기준값을 기준으로 좀 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